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매일 마신 생강차가 제 콩팥을 망가뜨렸습니다. 3년 전 제 진료실로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실려 들어오셨습니다. 68세 박순자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따님이 휠체어를 밀며 울먹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진료실 의자로 옮겨 앉으시더니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매일 마신 생강차가 제 콩팥을 망가뜨렸습니다. TV에서 생강이 면역력에 최고라고 해서 석 달 동안 물 대신 생강차만 마셨습니다. 손주 돌봐주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대요. 손주 초등학교 입학식에 못 갈 수도 있대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박순자 할머니의 그 눈물은 제 가슴에 무처럼 박혔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건강을 망쳤다는 그 억울함, 손주 입학식에 가고 싶다는 그 간절함.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오늘 저는 박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왜 생강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시는지, 그리고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콩팥을 살릴 수 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 박순자 할머니가 손주 입학식에 가셨는지 아니면 투석실에 계셨는지 그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는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 신장내과 전문의 30년 차입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응급실과 투석실을 오가며 콩팥이 망가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4가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첫째, 생강을 물처럼 마시면 왜 콩팥이 사막처럼 말라버리는지. 둘째, 생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3가지. 셋째, 생강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살리는 황금조합 2가지. 넷째, 생강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시간. 그리고 영상 중간에 일본 오키나와 백세장수 마을 어르신들이 생강을 어떻게 드시는지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해두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생강차를 물 대신 드십니까? 몸이 차다고 생강을 진하게 달여 드십니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면서 생강차도 함께 드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 영상 끄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강은 천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몸에 좋다니까 진하게 먹을수록 좋겠지? 아닙니다. 생강은 양날의 칼입니다. 잘 먹으면 콩팥을 살리지만 잘못 먹으면 콩팥을 죽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몸 혹사하며 일하셨습니다. 공장에서, 농촌에서, 사무실에서 건강 챙길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일구느라 내 몸은 항상 빚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60이 넘으면 콩팥 기능이 30에서 40%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생강을 잘못 먹으면 콩팥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20년 된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필터는 새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탁한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필터는 다릅니다. 구멍이 막히고 효율이 떨어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고장이 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계속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필터가 견딜 수 있을까요? 생강은 본래 성질이 아주 뜨겁고 맵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활력이 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배 이상에게는 마른 장작에 불을 붙는 것과 같습니다.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고 몸에 열을 내면서 수분을 땀으로 배출시킵니다. 콩팥은 부족해진 수분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결국 콩팥 세포들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이게 급성 콩팥 손상입니다.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등산을 즐기실 정도로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생강이 면역력에 최고라는 방송을 보셨습니다. 그날로 시장에서 생강을 잔뜩 사다가 꿀에 재워 두셨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물 대신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손주 돌봐주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처음 며칠은 몸이 후끈해지는 것 같아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할머님은 그저 명현 반응이겠거니 하셨습니다. 오히려 생강차 농도를 더 진하게 해서 드셨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등산을 다녀오시던 할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요. 놀란 따님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심장 박동수는 분당 120회를 넘었습니다. 혈압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의 3배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병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탈수로 인한 급성 콩팥 손상이었습니다. 맹물 대신 생강차만 석 달 동안 드시니까 콩팥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며칠간 수액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겨우 콩팥 수치가 회복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박순자 할머니처럼 맹물은 밍밍하다고 싫어하시면서 종일 진하게 우려낸 생강차를 물처럼 드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찻잔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생강차는 약입니다. 약은 물처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위험입니다. 생강을 물처럼 마시면 콩팥이 탈수로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더 무섭습니다. 생강이 특정 약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약 드시는 분들은 정말 뼈에 새기 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한번 보십시오. 혈압약 드십니까?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 드십니까? 당뇨약 드십니까? 이 약들 중 하나라도 드시면서 생강차를 즐기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전 용해제와 생강입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약은 피가 굳지 않게 해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생강에도 피를 묽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아스피린의 주원료와 같은 성분입니다. 이미 약을 먹어서 피가 묽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생강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물처럼 너무 묽어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쉽게 터집니다.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72세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년 전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시고 와파린을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파가 왔습니다. 으슬으슬한 감기 기운을 느끼셨습니다. 병원 약보다는 민간요법이 최고라며 생강을 껍질째 갈아서 진한 원액으로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기침을 한번 크게 했는데 코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휴지로 막아도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닥에 검붉은 피를 한 바가지나 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당직을 서던 응급실로 실려오셨을 때 혈압은 60에 40이었습니다.
쇼크 상태였습니다. 피가 굳는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인보다 5배나 느렸습니다. 위장에서 엄청난 피가 새어나가면서 콩팥으로 가야 할 피가 끊겼습니다. 2시간 만에 콩팥 기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긴급하게 응급혈액투석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며칠간의 사투 끝에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 죽은 콩팥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기 좀 빨리 낫게 하려던 그 작은 욕심이 평생 콩팥병 환자로 살아가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둘째, 당뇨약과 생강입니다. 이건 더 무섭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약도 드시면서 생강차도 물처럼 드십니다. 혈당을 더 확실하게 잡으려고요. 하지만 이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당뇨약이 이미 혈당을 내리고 있는데 생강이 또 혈당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정상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게 저혈당 쇼크입니다. 많은 분이 당뇨병이라고 하면 혈당이 높은 것만 무섭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콩팥이 10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집니다. 하지만 혈당이 너무 낮으면 콩팥과 뇌는 몇 시간 만에 영구 손상을 입습니다. 왜 저혈당이 콩팥에 치명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쉴 새 없이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생강과 당뇨약의 이중 공격으로 혈액 속 포도당이 씨가 마르면 콩팥 세포들이 밥을 굶게 됩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죽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저혈당이 오면 우리 몸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뿜어낸다는 겁니다. 이 호르몬들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꽉 조여버립니다. 가뜩이나 굶주린 콩팥이 숨통까지 막히는 겁니다. 혈당 좀 더 잘 잡아보겠다고 마신 생강차가 콩팥을 굶기고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식사량이 불규칙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이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10배는 높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식사를 조금만 했는데 약은 정해진 대로 먹고 거기에 생강차까지 드시면 불난집에 부치지라는 겁니다. 경기도에 혼자 사시는 65세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셔서 매일 저녁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유독 선발이 차가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생강차를 뜨겁게 한 잔 드셨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감기를 막으려는 소박한 마음이셨습니다. 새벽 2시쯤 소변이 마려워 깨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손발이 미친 듯이 떨리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시다가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녁에 맞은 인슐린이 혈당을 내리고 있는데 생강차가 혈당을 한 번 더 깎아내린 겁니다. 급성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자식들 얼굴이 보고 싶으셨을까요? 천만다행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온 따님이 발견하셨습니다.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콩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콩팥 기능의 30%가 영구적으로 손상됐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제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따뜻한 물 마실걸요. 몸 좀 따뜻하게 하려다가 평생 콩팥병 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면서 생강차를 즐기시는 분들, 그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생강차 조심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그분들을 응급실에서 구해내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출혈성 질환과 생강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 고민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화장실에 갈 때마다 겪는 고통, 치질이나 위궤양 같은 출혈성 질환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장 운동도 느려져서 의외로 많은 분이 치질이나 위장출혈로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병원에도 잘 가지 않으시고 그냥 참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겠다고 생강차를 드시면 불난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겁니다. 생강의 가장 강력한 성질은 열을 내고 혈관을 넓혀서 피를 빠르게 돌게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게 약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혈관이 늘어나서 피가 고여있는 치질 환자에게는 재앙입니다. 혈관이 확정되면 치질 부위로 피가 한꺼번에 쏠리면서 콩알만 하던 환부가 주먹만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심각한 출혈이 생깁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의 매운 진저롤 성분이 상처난 위점막을 직접 자극하면 암으로 가던 상처가 다시 터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어르신은 치질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도 감기 기운 때문에 생강차를 드셨다가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출혈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몸이 차갑다고 무조건 생강을 드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 몸속 어딘가에 피가 나고 헐어있는 곳은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강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한숨을 쉬시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생강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칼이 강도에게 들리면 흉기가 되지만 요리사에게 들리면 훌륭한 도구가 되듯이 생강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살리는 생강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키나와 장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펜 들어보세요. 첫 번째, 황금조합, 대추와 생강입니다. 대추는 모든 약재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천연 중재자입니다. 생강이 뜨겁고 건조해서 콩팥의 수분을 말리는 게 문제였다면 대추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몸에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고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이 둘이 만나면 생강의 날카로운 칼날이 대추의 부드러움에 감싸여 무뎌집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만 남아서 콩팥까지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비율이 중요합니다. 생강 1에 대추 2입니다. 생강 1톨에 대추 2알.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약한 불에서 30분 이상 은근하게 달여주세요. 대추의 달콤한 성분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킵니다. 대추씨 속에 들어있는 신경 안정 성분이 콩팥의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늘 피곤하신 분들에게 이 대추 생강차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추 2알이면 됩니다. 돈 거의 안 듭니다. 두 번째 황금조합, 두유와 생강입니다. 많은 분이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 우유에 생강을 타서 드십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75%는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지 못합니다. 나이 들면 우유만 마셔도 배가 꼬르륵거리고 설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콩팥의 수분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 대신 두유를 추천합니다. 콩으로 만든 두유요.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생강의 매운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생강의 따뜻한 열기는 그대로 보존해줍니다. 콩팥으로 넘어갔을 때는 콩팥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사실 이 두유 생강차는 저도 직접 마시는 비상약입니다. 저도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밤샘 당직 후에 소화가 안 되고 으슬으슬한 몸살 기운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따뜻한 무가당 두유 한 컵에 얇게 썬 생강 두세 쪽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서 마십니다. 신기하게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온기가 퍼져나오면서 꽉 막혔던 속이 뚫립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거짓말처럼 몸이 가벼워집니다. 콩의 고소함이 생강의 알싸함을 잡아주니 맛도 좋고 무엇보다 속이 편안합니다. 제 아버님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평생 고생하시던 위장병이 좋아지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을 이 두유 생강차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절대 지켜야 할 시간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추 생강차도, 아무리 좋은 두유 생강차도 이 시간 법칙을 어기면 독이 됩니다. 아침에 먹는 생강은 산삼보다 낫지만 밤에 먹는 생강은 독약과 같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휴식에 들어갑니다. 특히 콩팥은 하루 종일 걸러낸 독소를 조용히 배출하고 스스로를 정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시간에 생강의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면 잠들려던 콩팥이 화들짝 놀라 깨어납니다. 억지로 야근을 해야 하는 과로 상태가 됩니다. 콩팥은 독소를 배출하기는커녕 열독이 쌓여 점점 메말라갑니다. 생강은 반드시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만 드세요. 저녁 이후에는 콩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찻잔을 멀리해 주세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강을 먹을 때 대추와 1:2 비율로 드세요. 또는 두유에 타서 드세요. 반드시 낮에만 드세요. 물처럼 마시지 마세요.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은 진하게 드시지 마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68세. 건강하려고 석 달 동안 생강차를 물 대신 마셨다가 급성 콩팥 손상이 오신 분. 손주 초등학교 입학식에 못 갈 수도 있다고 우셨던 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약속드렸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수액 치료를 받고 콩팥사 수치가 어느 정도 회복되신 후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생강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방법을 바꾸세요. 생강 한 톨에 대추 2알 넣어서 약하게 달여 드세요. 낮에만 드세요. 물은 따로 충분히 드세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생강이 제 콩팥을 망가뜨렸는데 또 먹어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제대로 드시면 오히려 콩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주, 할머니가 대추 생강차를 아침에 한 잔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다고 하셨습니다. 대추의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감싸니까 예전처럼 얼얼하지 않았거든요. 둘째 주, 매운맛이 부드러워지니 드시기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도 따로 충분히 드셨습니다. 하루에 물 6잔 이상 드시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차츰 습관이 되셨습니다. 셋째 주, 입이 마르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셨습니다. 가슴 두근거림도 없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가벼워요.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아요. 한 달째, 콩팥 수치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2달째, 할머니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체력도 회복되셨습니다. 따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요즘 산책도 하세요. 예전에는 집에만 계셨는데요. 석 달째, 3월이었습니다. 손주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2발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와 손주.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 손주는 교복을 입고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 입학식에 갔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손잡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손주 손잡고 학교 정문 들어갈 때 눈물이 났습니다. 석 달 전에는 투석실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박순자 할머니가 비싼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강 먹는 방법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대추와 함께 낮에만, 적당히,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투석실이 아니라 손주 입학식에 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제가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 이제 안 아파. 손주가 좋아하면서 할머니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저 결혼할 때까지요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투석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 손주 결혼식까지 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의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 먹는 방법 하나 바꿔드렸을 뿐인데 삶 전체가 바뀌셨구나.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시려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이웃들에게 어르신 건강해지셨네요 라는 말 듣고 싶으시다면 오늘 배운 것만 기억하십시오. 생강 한 톨에 대추 2알, 또는 두유에 생강 2-3쪽, 낮에만, 물처럼 마시지 않기. 이게 전부입니다. 돈 많이 안 듭니다. 시장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생강을 물처럼 마시면 콩팥이 탈수로 망가집니다. 2. 혈압약, 당뇨약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출혈이나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3. 대추와 1:2 비율로 먹거나 두유에 타서 먹으면 콩팥을 살립니다. 4. 생강은 낮에만 드세요. 밤에는 콩팥이 쉬어야 합니다. 5.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대추 생강차 시작합니다. 이건 저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입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 채널 구독해주세요. 병원에서는 시간 없어서 못 알려주는 콩팥 지키면 진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생강차 드시는 부모님, 친척분들에게 이 영상 보내주세요.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입니다.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의 콩팥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습니다. 콩팥은 60이 넘어도 지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주 손잡고 학교 정문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